정혜영 선생님도 안녕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음악이 사라졌네. 안 나오지?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예, 들리세요? 예. 한 1, 2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접수하신 분들 중에서 조금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요. 예, 반갑습니다. 조성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스피커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안 들리네요. 아니요,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스피커가 문제가 있구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셔가지고 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조민정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쉽게 스마트폰을 잘 가르쳐 주시기로 또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활용하는 팁을 좀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녹화 좀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 조민정 우리 대표님은 한국평생교육진흥원 광주에서 대표로 계시고요. 또 우리 치매이야기 대한치매협회 디지털 분야 쪽에서 계속 좋은 강의를 해 주시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아마 좋은 팁들을 많이 또 얻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민정 대표님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방 소개하신 것처럼, 저희 자격과정도 진행했었고, 여러 차례 특강 진행했었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뵌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더 반갑기도 하고, 네, 저는 머릿속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의의 그 난이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있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들었던 분들이 오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가능하면 이제 빼고 조금 더 새로운 거 위주로 강의를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저희 줌 교육이 항상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기존에 너무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조금 놓치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안에 나는 훨씬 고수인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그리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렇게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들인데 굉장히 신박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네, 예.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소개해 주셔서 시간도 조금 좀 딜레이 되고 해서 그냥 바로 제 스마트폰 화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PC 화면으로 선생님들의 화면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따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아마 수업을 따라오기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은 같이 보시는 상태에서 어, 스마트폰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상황이 안 돼서 스마트폰밖에 없다,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셨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단 말씀 잘 들어주시고 기회가 되시면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더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업을 할 때 가장 처음에 많이 알려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잘 알 것 같지만 좀 자주 안 해보신 그런 그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알림창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다루고요. 제가 조금 더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음은 간단하게 다루도록 해보고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요. 손가락을 보통 알림창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나요? 혹시 그 스피커를 켤 수 있으신 분들은 켜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진행이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통 내리시죠? 손가락 위에서 아래로. 네, 두 번째 위에서 손가락, 아래로.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네, 위에서 네. 아래로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제 네. 이렇게 한 번 내리시면, 아래쪽에 알림창이 뜨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알림이 왔던 내용들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을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알림 버튼이 6개 보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혹시 저한테 듣거나 해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한 번 더 내리면 내리면 됩니다. 됩니다. 네, 한 번 더 내리면 네. 되죠. 맞아요. 그런데 한 네. 번에 이 창이 전체가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가락을 V를 해주세요. V. 손가락을 V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걸쳐서 이렇게 내리시면 한 번에 이 버튼이 전체가 다 보여요. 네. 그래서,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오, 이런 반응 아주 제가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급하게 예를 들어 제가 조금 전에는 뭐를 해놨냐면요. 여기 하단 쪽에 보면 더 어둡게라는 버튼을 제가 눌러놨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화면이 조금 많이 어두워 보여서 제가 얼른 이걸 껐거든요. 근데 이런 기능이 나는 없다. 왜 너만 있냐?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기종에 따라서 아예 원래부터 업데이트가 돼도 이 기능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기기가 있는가 하면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못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조금 해드릴까 해요. 아마 제가 이 버튼 설명은 별로 우리 치매협회에서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요거 알려드리면 좀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스마트폰을 오랜만에 바꾸셨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센터에 갔는데 그 이제 완전 신형 스마트폰 뭐 G 플립 이런 걸로 바꿔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강생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스마트폰 다 좋은데 전원 끄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죠? 여기 위로 맞지? 위에.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옆에 측면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제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측면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전원 끄기, 그다음 다시 시작하기, 긴급 모드가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고 이 옆에 측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하이빅스비, 삼성 같은 경우에 하이빅스비가 나온 경우가 많아요. 지금 띡 하신 분은 그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말로 안 하고 측면 버튼 눌러서 하이빅스비를 부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제가 불렀거든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네. 제가 불렀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측면 버튼 설정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누르시고요. 지금 현재 측면 버튼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그런데 아마 금방 그 빅스비를 불렀더니 여기에서 호출이 되신 분은 여기 길게 누르기가 저처럼 전원 끄기 메뉴가 아닌 빅스비 호출하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전원 끄기 메뉴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혹시 우리 치매협회 같은 경우는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2번 누르기 하면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으신가요? 카메라 선생님, 빠른 실행 선, 이걸로 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선생님, 거기 어떻게 나오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요. 옆에 측면 버튼을 원래 우리가 전원 버튼 끌 때 했던 가운데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보세요. 오른쪽에요. 스마트폰의 오른쪽에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되는데 혹시 삼성폰이 아니신가요? 삼성폰님. 그러면 오른쪽에 길게 누르시면 어떻게 화면이 뜨냐면요.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그러면 밑에 측면 버튼 설정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카메라 빠른 실행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가요? 위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M 열기요. 저는 네. M 열기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저는 써보니까요, 두 번 누르기를 빠르게 해서, 뭐, 렌즈라든가, 뭐, 다른 것을 사용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삼성페이를 쓰고 있어서, 제가 만약에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를 딱 빠르게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이렇게. 삼성페이가 바로 나오는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의 편의에 따라서 나는 삼성페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뭐 카메라 빠른 실행을 하신다거나 M 열기 여기 오른쪽에 그러면 M 열기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니까 오른쪽에 여기 설정 버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터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앱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집이 조금 뭐 화장실 가는 길이라거나 아니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골에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전원주택처럼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손전등. 네, 손전등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손전등, 이런 애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죠. 그러면 굳이 알림창 내려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쭉 보시고, 찾아보시대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손전등이나 뭐 돋보기나 이런 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광주은행, 뭐 아니면은 뭐 농협 이런 은행 앱을 연결시키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쓰시되 길게 누르기 버튼은 전원 끄기 메뉴가 더 유용하더라. 왜냐하면 빅스비는 이렇게 말로 불러도 언제든지 잘 나오니까요.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삼성에서 조금 다시 원래 전원 끄기 메뉴로 바꾸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알림창이 떠있는 여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원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측면 버튼을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뭔지 다들 아시죠? 꽃 모양처럼 생긴 우리가 보통 설정. 네, 설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해보면 설정 버튼은 저희가 강의할 때도 많이 했고 또 조금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은 눌러볼게요. 설정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뭐 로밍이라든가 소리 및 진동,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나의 글씨 크기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모르신 분들 계실까 싶으니까 여기 밝기 최적화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놓고 쓰기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요거 안 쓰고 항상 저희 아버지가 눈이 좀 안 좋으신데요. 항상 이렇게 제일 밝게 해놓으세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아주 그죠? 아주 나빠요. 그래서 밝기 최적화를 해놓은 상태에서 필요할 때만 이 바를 이용해서 조금 더 어둡게 조금 더 밝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것도 이렇게 켜놓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여기 굳이 들어온 이유는 여기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가끔 여기서 찾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자 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근데 글자 크기는 제일 큰 A 이쪽에 가장 오른쪽에 오시면 오히려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크면 전체 화면 보기가 불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하시고 글자 굵게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글씨가 너무 좀 답답해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굳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자동 꺼짐 시간. 여기 저는 10분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 중에 혹시 몇 분으로 들어와 있으신가요? 10분요. 10분. 5분. 네, 10분, 5분 훌륭하세요. 근데 아주 가끔 15초 또는 30초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로 그렇게 짧게 하시면 예를 들어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놔둬도 바로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은 설정이 설정되어 있다 하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디스플레이는 한번 들어왔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유용한 게 많은데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하기 전에 마지막 한번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요거 같은 경우 혹시 저처럼 이 좋아요 얼굴 나오는 이 화면이 나오시나요? 선생님들 혹시? 그렇게 나오시나요? 아니면 숫자로 나오시나요? 혹시 좋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하면요. 네, 혹시 숫자로 나오신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이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꼭 업데이트를 시키시기를 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귀찮다고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뭐 시니어 분들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센터에서 계시는 분들 중에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해서 좋아요가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지금 최적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눌러서 선생님들의 스마트폰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료하면 제가 아까는 좋아요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죠? 완벽해요라고 완벽해요. 바뀌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지금 현재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저장 공간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부족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앱을 다운받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시니까 한 번씩 정리하시는 것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완벽해요 나와요? 어떻게 하면 완벽해요가 나오냐면요. 네. 아까 선생님 좋아요가 나오셨죠? 네. 네, 그러면 거기 밑에 금방 그게 이름이 지금 뭐였더라? 최적화를. 네네. 지금 최저가. 네, 갑자기 이름이 헷갈렸어요. 네, 지금 최저가를 터치해 주시면 얘가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나의 이렇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한 다음에 완벽하여가 나오고요. 네, 선생님들이 가끔 나는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추가 관리 이것도 업데이트 돼서 예전엔 여기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해서 저 같은 경우는 9월 30일 날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라도 뭐 2022년 6월이거나 막 이러신 분들은 꼭 반드시 업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기계하고 안 친하신 분들은요, 업데이트하면 좋은 것보다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요. 내 폰이 만약에 3년이 되거나 4년이 됐다 하더라도 내 기기 안에서 내 스마트폰을 가장 최신 폰으로 바꿔주는 게 업데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확인하시고 만에 하나 주변 분들이 나는 내 스마트폰 기종이 뭔지도 몰라 이러신 분들은 하단에 뭐 마지막에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으실 수도 있는데 휴대전화 정보 이렇게 보셔가지고 저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가지고 노트2인데요. 이제 선생님들의 기종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알림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제 말이 많이 빠른가요? 아니요.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다른 센터에서 얼마 전에 특강을 했는데요. 조민정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말이 이렇게 안 빨랐는데 갈수록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말을 하다가 혹시 선생님들 어떻게 들으신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설정 부분은 많이들 들으신 부분이고요. 그 옆에 있는 점 3개를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들이 항상 스마트폰 우리 그거 아시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제 친구가 공부 되게 잘하는데 오늘 저한테 그 이야기 해줬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리정돈이 잘 되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호들 있잖아요. 이런 기호들이 무엇인지를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정돈이 되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어디를 가나 내가 찾는 게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어디 누르시면 된다고요? 이 점 3개가 식당에 우리가 가면 메뉴 시킬 때 메뉴판처럼 다양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눌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여기에서 버튼 편집에 대해서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기 버튼 편집 한번 눌러보시면요. 저랑 비슷한 창의 뜻인가요? 선생님들? 네. 네, 이렇게 뜨시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시면 길게 눌러서 내려오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밑에 있는 걸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이 위쪽에 더 어둡게 기능이 있으시면 이렇게 길게 눌러서 롱 터치라고 하죠.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네, 없던 버튼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선생님들 눈에 보이게 되니까요. 선생님들이 찾아보시고 아마 많은 경우에 저보다 이 위에가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웬만한 건 제가 필요한 건 다 이렇게 밑으로 놓고 쓰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왔고 밑에서 필요 없는 걸 다시 위로 길게 눌러서 올렸다 그러시면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들이 잘 안 쓰실 법한 기능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카드 모드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에 사용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요건 너무 간단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처음 뵌 분들이 계셔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요. 요 와이파이와 모바일 데이터와 모바일 핫스팟의 차이를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바일 핫스팟은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으니까. 와이파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남이 센터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를 내가 빌려오는 것. 남의 것을 빌려오는 게 와이파이고요. 모바일 데이터는 뭐죠? 요즘 제가 보니까 오늘 젊은 선생님, 여기 강미경 기계와 선생님, 기계.
네, 강미경 선생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 강미경 선생님 같이 이렇게 그분들은 아시는 표현, 내 돈 내산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직접 사는 거, 그거를 모바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돈을 내 요금에서 내고 쓰는 것을 모바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스마트폰 강사는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쓰겠잖아요. 그래서 무제한 아닌 사람이 옆에가 있어요. 그러면 모바일 핫스팟을 좀 잠깐 켜주라. 그래서 내가 데이터가 좀 늦을 때 그 사람의 데이터를 일반 사람한테 빌려 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면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남아있는 데이터를 빌려줄 수 있는 거죠. 학교 같으면 학생들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시니어 대상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니어 대상 뭐 수업을 하신다거나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조금 너무 데이터가, 또 월말이 되면 데이터가 거의 이제 다 이렇게 뭐 제한이 있으신 분들은 늦어지고 하시는 경우, 이렇게 이걸 인심 쓰면 굉장히 기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근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내 요금제가 무제한인지 아닌지 꼭 기억하시고, 남한테 인심 쓰려다가 이거 또 이렇게 요금 폭탄 맞으시면 안 되니까요. 그거 꼭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활성화돼서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뭐 손전등 기능 같은 경우는 켜면 이런 식으로 켜면 바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생긴 지가 좀 됐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화면 녹화 기능은 제가 한번 이것도 몇 초 안 걸리게 해볼게요. 화면 녹화 기능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화면 녹화 앱으로 녹화를 시작합니다라고 떠요. 그런데 설정을 보통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 중에 페이스북에서 나와 있는 이런 영상들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할 때 상대방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이 안 되면 그 동영상을 보기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미디어만 터치하시고 녹화 시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는 미디어 및 마이크를 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스마트폰 안에서 나오는 유튜브나 이런 음악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이 말소리도 들어가는 거죠. 이 녹화 안에요. 반대로 선생님들이 어떤 영상을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요. 근데 주변 소리나 내 목소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미디어 및 마이크 소리를 켜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미디어만 켜셔가지고 녹화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녹화 시작을 이렇게 누르면 선생님들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건너뛰기가 나오지 않고 깨끗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 화면에는 카운트다운 건너뛰기라고 3, 2, 1 이렇게 나오고 상단 위에 정지, 그리고 뭐 잠시 멈춤, 뭐 또 편집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요.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화면 녹화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지금 화면에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이 더 어둡게 기능은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주무실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지만 저처럼 누워도 스마트폰 이렇게 막 업데이트가 너무 순식간에 되기 때문에요. 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 업데이트 사항을 한 번씩 잘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강의하다가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뭐 카카오톡 있다가 예약 메시지 알려드릴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예약 메시지 버튼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고 이런 수가 생겨서 저는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잘 보는 편인데요. 그럴 때 여기 하단에 있는 이게 지금 띠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화면의 밝기를 조절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무리 가장 낮게 해도 우리가 그 스마트폰에 불을 껐을 때 스마트폰 불빛이 좀 강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더 어둡게 이걸 켜시면 특히나 연세가 드시면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거는 없고 뭐만 있었냐면 여기 오른쪽에 저는 점이 3개가 하단에 점 3개 있는데 여기 편안하게 화면 보기. 요게 가끔 가다 보면 아직
이렇게 기기에 따라서 블루라이트 이렇게 그 용어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 젊은 분들이야 낮에는 껐다가 밤에는 켰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좀 연세 드시면 이게 켰다 껐다가 불편하시니까 항상 켜놓고 쓰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강의하지 않을 때는 더 어둡게 기능도 그냥 잊어버리니까 항상 켜놓고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뭐 세로 기능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를 만약에 활성화를 시키면 내가 지금은 제가 삼성 플로우가 기능이 켜져 있어서 안 넘어가는데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기 터치하시면 자동 회전이라고 바뀌시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바뀌어지시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 볼 때 이거 돌리는 거는 손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켜놓으신 경우 자동 회전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런 애들이 다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 자판을 터치하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크 모드 켜놓으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화면 바뀐다는 거 이런 건 다 아시니까요. 간단하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런 애들은 뭐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비행기 모드가 뭐 비행기 탈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 아실 거고요. 여기서 이 뭐 방해 금지라든가 취침 모드 같은 경우는 어쩔 때 한 번씩 쓰시면 좋겠냐면요. 예,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일상이 바쁘시다 보면 가끔 스마트폰을 꺼놓을 수는 없고 이렇게 잠깐 뭐 30분 정도 이렇게 오수라고 하잖아요. 낮잠을 잠깐 즐기고 싶을 때 방해가 된다. 너무 이거를. 근데 이걸 한 번에 끄고 싶다 하실 때 요런 애들 방해 금지 이런 거 터치하시면 모든 기능들이 오기는 오는데 나한테 알람만 뜨지 않는 기능이니까요. 그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알림창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아까 버튼 편집에서 보시면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여기 요런 애들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신가요? 선생님들은 와이파이가 제일 앞에 있고 다음에 뭐 진동 있고 모바일 데이터 있고 하잖아요. 근데 요런 애들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 다른 보시면 네, 길게 눌러서 잠깐만요.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네네네. 선생님들한테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싶어 제가 멈춰서 설명드린 거는 뭐냐면 여기 상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저 같은 경우는 손전등까지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제가 완료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한 번만 내렸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가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네, 요렇게 두 번 굳이 내리지 않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뒤에 뭐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능들을 아까 한 번만 내렸을 때 나오게 하고 싶다. 만약에 제가 윈도우가 연결되는 거, 아이고 잠깐만요. 윈도우 연결되는 게 여기서 여기 이제 버튼 편집으로 먼저 들어가셔야겠죠. 이거를 위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손전등이 빠지고 윈도우 연결이 첫 화면에 보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사용해 보시면 조금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뭐라 그러죠? 좀 고수처럼 보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더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카톡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부분들 몇 개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고 원래부터 다들 남들은 사용하고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안 쓰는데 굉장히 신박한 기능들이 있다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일단은 나와의 채팅방하고 여러 명이 쓰는 채팅방의 차이는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저처럼 나와의 채팅방이 일반 채팅방에 나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상단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신가요? 아니, 네, 그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내가 보통 이렇게 나와의 채팅을 잘 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여기 왼쪽에 채팅방
지금 현재 같은, 아니, 채팅이 아니고 친구. 여기 현재 저기 보시면 아래쪽에 말풍선처럼 되어 있는 거는 보면, 그거는 채팅이시잖아요. 네, 네. 채팅이시고, 제일 왼쪽에 사람 표시. 사람 표시를 한번 네. 터치해 보세요. 혹시 이거 잘 안 해보신 분들 같은 멤버들. 경우는, 네네. 여기 친구를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제일 왼쪽 하단에 있는 친구를 찾아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보시면 제일 상단 위에 내 이름이 있으시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네. 볼게요. 네, 여기에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프로필 편집은 하지는 않겠지만 선생님들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프로필 편집을 누르셨을 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카메라 여기를 터치하시면 남들이 내 얼굴을 바로 카톡 할 때 보는 얼굴을 바꾸실 수 있고요. 이 뒤쪽에 배경을 길게 누르면 저는 지금 코스모스가 이제 가을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앨범에서 사진 동영상 선택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직접 한번 연습해 보시기로 하고요. 여기서 제가 다시 나가서 나와의 채팅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PC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PC 카톡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조보문 대표님이 이렇게 이제 링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찾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이 한 5, 60개 되니까 도저히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수업 전에 미리 받으면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놓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간단한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이 나와의 채팅방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다가 공지를 띄워놨는데 공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먼저 공지가 어떻게 띄우는지 모르신 분이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내가 공지로 설정하고 싶은 글을 길게 눌러서 여기 보면 공지라고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공지는 한 건밖에 노출이 안 돼요. 제가 만약 여기서 공지를 노출을 해버리면 기존에 해놓은 것을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공지 노출하는 걸 제가 한번 놔둘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이제 전자책 링크라든가 모바일 명함 이런 애들을 갑자기 누가 필요하다고 보내주시라고 하면 다른 메모장도 물론 쓰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다시 명함으로 들어가 또 찾아서 하기엔 번거롭기 때문에 중요한 메모 사항을 저는 여기 이렇게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 3개 눌러서 수정을 하시고 수정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시고요.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그냥 카톡을 하나 남겨줘 보세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상담 고정하는 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일을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한번 나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마 아까는 저쪽 밑에가 있을 수 있는 나와의 채팅방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셨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길게 눌러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단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이렇게 길게 눌러서 상단 고정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가장 꼭대기에 나와의 채팅방이 고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와 채팅 한번 할 때 매번 친구로 가서 다시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자주 쓴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데 가장 위쪽에 놓고 쓰셔야지만 간단한 메모를 하기가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꼭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방이나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카톡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와의 채팅방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와의 채팅방에 들어가면 하단에 더하기 있죠.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는 왼쪽에 하단에 더하기를 눌러도 여기 기능이 조금 더 제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
저는 그냥 만만한 우리 아들, 딸 방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카톡 내용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한번, 일단 하고요. 애들한테 강의 중이라는 걸 일단 알리고 나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2명 있는 방도 가능하고요. 1명 있는 방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2명, 아니다. 3명 있는 방도 가능하고 2명 있는 방도 가능은 한데요. 이제 3명, 단체 카톡방은 또 안 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 카톡방이 아닌 2명이, 둘이 대화하는 방만 되는 기능이 있어서요. 그것도 제가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혹시 선생님들, 제가 그냥 차라리 선생님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카톡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아들 방인데요. 네, 저희 아들 방 단둘이 방으로 갈게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찾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요. 더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통 저희가 이 더하기 찾을 때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커서가 깜박깜박하고 여기를 터치하면 자판이 나온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야기해 주시고요. 여기 더하기 누르시면 저하고 똑같은 화면이 나오신가요? 네. 혹시 여기 중에서 예약 메시지가 혹시라도 안 나오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아니, 왜냐면 있습니다. 있어요? 예약 네. 메시지 안 나오세요? 아래쪽에 예약 메시지 혹시 안 나오세요? 송금 오른쪽에? 나오신가요? 네. 일단 안 나오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예약 메시지 기능이요. 제 기억으로 하여튼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예약 메시지 기능이 나왔는데 이게 계속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에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예전에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분명히 카카오톡에 예약 메시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 기능을 카카오톡에서 제공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서 예약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는데 나중에 보낼 때 자동으로 가지 않고 또 한 번 확인을 눌러야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수강생들한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뭐 앨범, 카메라, 선물하기, 통화하기, 송금은 기존에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예약 메시지 먼저 제가 강의해드리고 혹시 수업이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예약 메시지를 먼저 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메시지를 예약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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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메시지를 먼저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뭘 하시냐면 이 메시지를 어디서 입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 예약을 할 방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야 이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 메시지 예약이 나오니까요. 네,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는 사랑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선생님들도 편한 가족분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아니면 저처럼 뭐 강의 중입니다. 그냥 저도 그냥 사랑합니다만 써볼게요. 네, 이렇게. 네. 좀 긴 글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나요? 엔터. 나는 엔터 누르기. 엔터 누르면 되나요? 계속. 그거 말고 그냥 예를 들어 장문의 편지 같은 걸 보내고 싶어. 오랜만에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통 안 보내서 그냥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타자로 물론 젊으신 분은 타자가 그냥 저희 딸 같은 경우도 뭐 손가락이 날아다니지만 더 빠른 방법이 있죠. 뭔가요? 말로 하는 방법. 말로. 음성으로. 네, 음성으로. 음성으로. 말로 하는 방법. 나는 카톡을 말로 제가 한번 확인차 한 번만 봐보겠습니다.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안 되더라고요.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돼서. 글자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잘 안 만들어지세요. 이유가 네. 있어요. 혹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좀 빨리 하시나요?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네, 조금 빨리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의 자판의 어딘가를 보시면 마이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쓰는 이 자판에는 어디에 있냐면 자판 위. 상단 위에 여기에 있는데요. 가끔 아니 선생님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자판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시면 좋냐면요.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느낌표 우리 물결 쓰는 곳 있죠.
여기를 길게 누르거나요. 네, 어딘가 이런 버튼들을 길게 누르면 제 거는 이제 길게 눌러도 이게 안 나오지만 여기 이렇게 한 번씩 바뀌네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를 길게 누르면 만약에 마이크 없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음성 메시지를 그러니까 음성의 기능을 처음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켜면 바로 이렇게 마이크가 떠서 바로 이렇게 글씨를 써주지 않고요. 허용하라고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를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넘어갈 테니까 사용 중에만. 주변에 조금 스마트하거나 좀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거 지금 화면 보시면 제 이야기를 얘가 제대로 잘 받아 적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오타가 엄청 많나요? 아니요, 적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잘 되고 완전히 있어요. 잘 되고 잘 있어요. 되고 그리고 있어요. 신기한 네. 건 뭐냐면요. 중간에 제가 말을 조금 애매하게 해서 못 알아들은 것도 저의 뒤에 있는 말을 얘가 듣고 이거를 다시 고쳐주기도 해요. 중간에 있는 애매한 말들을 얘가 잘못 인식한 것들을요. 그럴 정도로 AI가 완전히 발달이 돼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우리 아까 강미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방 네. 너무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받아쓰기는 최대 60초까지 가능하다고 네.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해서 다시 한번 누르면 아주 장문의 카톡이 가겠죠. 제가 이렇게 보내면 우리 아들이 엄마가 또 강의했구나 라고 눈치를 바로 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멈추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여기 파란색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터치하시면 네, 정지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다 내가 썼는데 보니까 이 내용을 내가 고쳐야겠다. 제가 이걸 만지는 관계로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네, 상관없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근데 했는데 이 내용을 내가 고치고 싶어요. 제가 음성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 내용을 고치고 싶어 틀린 데가 있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가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단에 가장 왼쪽에 보면 설정 왼쪽에 조그마한 네모 안에 점점점점이 있는 게 자판이고요. 저처럼 이게 없고 이 말하려면 누르세요 왼쪽에 보면 왼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걸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자판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처음에 리을, 이응, 히읗, 리을 요거 고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자 거기만 앞에를 클릭. 네, 이자 앞에를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여기 지우기 버튼 있죠. 화살표 있고 하는 요거를 딱 하시면 지워지겠죠. 제가 경험해보면요. 제가 조금 전에 음성으로 말했던 그 정도 속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속도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하면 99.99%의 성공률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오타가 뭐만 나냐면요. 제가 이름이 민정인데 미정이라고 발음을 했다거나 이름은 얘네들이 민정인지 뭐 미정인지 희정인지 잘 모르잖아요. 누구를 말하는지. 그런 이름들은 가끔 오타가 나니까요. 그런 아이들만 이렇게 딱 터치하셔서 고쳐주시고 그대로 보내면 좀 딱딱해 보이죠. 그럼 그 다음 작업은 뭘로 해야 될까요? 하단에 있는 물결 사랑해. 네, 사랑해, 뭐, 내지는 뭐, 웃음, 요런 애들 이렇게 눌러주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내가 말로 쓴지 타자로 쓴지 알아요? 몰라요? 손가락으로 쳤을 거라고 몰라요. 대부분 생각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써보신 네. 분들은 절대 모르는데 우리 애들은 다 알죠. 엄마가 이렇게 길게 쓴 거는 무조건 말이구나. 이렇게 애들은 알아요. 그래서, 네, 우리 애들은 그래서 뭔가 어색해요, 엄마 막 이러고 농담하고 이러는데요. 선생님들도 꼭 가까운 분들에게 말로 하는 거 진짜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선생님들 중에 블로그를 쓴다거나 뭐 어떤 긴 글을 어떤 뭐 대목에서 문자를 쓴다거나 하실 때 절대로 예전처럼 타자 길게 오랫동안 막 20분, 30분 거쳐가지고 쓰지 마시고 꼭 이거 사용하시고요.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시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일시. 지금 현재 시간이 2022년 10월 13일 8시 55분이잖아요. 아니 55분이 아니라 49분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5분 이후로만 예약이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 1분 후에는 보낼 수가 없으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시면 이렇게 아주 편하게 달력으로 먼저 나와요. 예를 들어 이거는 언제 많이 사용하실까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어디 센터에 내가 선생님으로 있는데 뭐 센터에 계시는 뭐 대상자들에게 보내거나 내가 선생님인데 학생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모임의 총무거나 회장인데 단체 카톡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꼭 어저께 밤까진 기억했는데 오늘 아침에 잊어버려가지고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시지 않으신가? 저는 가끔 그런 거를 두려워하는 스타일이라 예약 메시지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내일로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내일로 하시고 이런 거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전, 오후예요. 나는 아침에 보냈었어야 했는데 깜빡 잊고 지금 현재가 밤이기 때문에 기본 오후로 되어 있는 걸 잊어버리고 오늘 저녁에 7시에 모임을 아침 7시에 보내려고 했는데 저녁 뭐 7시에 갔다 그러면 너무 늦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잘 기억하셔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바로 터치하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오전, 오후 바꾸시고 시간도 한번 바꿔보시게요. 시간 이렇게 바꿔서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저는 9시 55분에 보내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내가 오늘 모임을 끝나고 11월달 모임을 하고 싶다. 그때 예약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누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달력 있죠? 네. 달력에 오른쪽 지우, 꺽쇠 화살표. 누르면 네, 삼각형. 11월이 가고 네, 이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시면 내가 아예 멀리 것도 11월이 아니고 12월이라든가 내년 것까지도 이게 내가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발송 대상이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을 저를 한참 힘들게 할 때 이름을 이렇게 써놨어요. 기쁨의 노래. 우리 아들이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나중에 기쁨의 노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고요. 미리 알림 받지 않음. 요거는 타치하시면 내가 발송하기 15분 전에 이 알림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좀 귀찮아서 알림 받지 않기를 보통 선택을 해놓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성격에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등록하기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약 목록 보기 한번 해볼게요. 예약 목록 보기 하면 제가 만약에 기존에 예약해 놓은 게 있다면 예약이 될 텐데 제가 예약해 놓은 거는 다 이렇게 이미 발송이 돼버려가지고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과거로 갔더니 또 지워졌어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응이라고 하고 날짜 정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오전으로 바꾸고 확인 누르고 등록하기 하면 지금 화면에 뜬가요?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 라고만 뜨죠. 네, 예.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 라고만 뜨고요. 실제로 내 눈에는 사라져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예약 문자 보내기 해보기로 하셨나요? 예약 문자 보내기 혹시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단체 카톡방이 있어서 예약 문자 보내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그러고 총무를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센터에 하시면 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이상하게 카카오톡을 잘 안 보시고 문자를 잘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문자 예약을 하시면 좋잖아요. 예약 문자 메시지를. 근데 그런 경우는 그 방해가 그게 뜨는 거 아시죠? 혹시 나는 예약 문자 보내기 할 줄 모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할 줄 아신가요? 네. 안 해봤습니다. 문자는. 오, 진짜로요? 그러면 또, 처음 네, 해봤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예약 문자 보내기도 이게 기능이 숨겨져가지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예약 문자는 단체로 보낼 때, 이렇게 카톡방보다 여기서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잠깐 알려드리게 그것도 어렵지 않으셔서요. 문자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문자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자도 만만한 저희 아들을 찾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원하는 방을 먼저 찾으셔야겠죠. 먼저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들어가셨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 들어가서 예약 메시지를 어디서 찾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더하기.
여기 왼쪽에 이 네모에 동그라미 있고 산 있는 거 뭔가요? 내 앨범에서 사진을 보내고 싶을 때. 앨범, 네, 앨범이고요. 앨범, 네, 요거는 뭐죠? 네모 있고 그 동그라미 카메라. 있는 거는 영상. 카메라. 네, 카메라 맞아요. 촬영. 네. 그리고 요즘은 문자에서도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고, 더하기 한번 기능 네. 눌러볼게요. 저는 이것도 조만간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약 메시지가 너무 밑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에 들어가서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메시지 예약인데 너무 가운데 아래쪽에 있어서 특히나 연세에 있으신 우리 시니어분들한테 수업할 때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왼쪽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어요. 여기. 네. 메시지 예약 찾으셨나요? 혹시 못 네. 찾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찾았습니다. 시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설정하신 다음에 네 여기 터치하셔가지고 네, 네. 생각보다 현재보다 미래로 제가 미래가 아니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고 이거하고 아까 카카오톡하고 가장 큰 다른 점은 뭔가요? 카카오톡은 문자를 먼저 찍고, 내용을 찍고, 그렇죠. 정답입니다. 내용을 찍고, 맞아요. 더하기 누르시면 메시지를 먼저 넣어야지만 시간 설정이 나오고요. 이거는 먼저 메시지 예약을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쓰시면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시간 먼저 찍는 것도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마워. 여기는 좋게 보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낼게요. 네, 사랑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연습하시면서 한번 실제로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강생들하고 수업하실 때요. 예를 들어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2시간 후에나 다음날 이렇게 해서 어제 강의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한번 해줘도 굉장히 기뻐하시죠. 제가 스마트폰 가르칠 때 수업할 때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여기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서울에서 수업할 때요. 이거 수업하면서 보내드렸더니 너무 막 정성과 답장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비행기 누르면 요거는 좋은 점이 이렇게 시계. 회색으로 떠요. 예, 시계가 뜨고요. 그래서 내 예약 메시지가 잘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예약 메시지 보낼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여기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끔 선생님 마이크 찾아서 말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딱 이 상태에서 마이크가 어디가 있죠? 오른쪽에 있죠. 여기 끝에. 요거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를 왜 이렇게 뜨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까는 나는 말로 했지만 받는 사람은 글자로 갔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네.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어. 빨리 집에서 보자. 이렇게 해서 멈추고 제가 이걸 보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성 녹음으로 가는 소리로. 거예요. 소리로 가요. 음성 소리로 듣는구나. 네, 상대방은 소리로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들이 서울에 있거나 멀리 있어요. 근데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할 때 뭐를 누르신다고요? 여기 샵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음성을 누르시는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마이크가 떴죠. 근데 제가 여기 한번 여기 플러스 버튼 오른쪽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그러니까 어떤가요? 마이크가 있나요? 사라져요. 아니요. 마이크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밑으로 왜냐하면 내려갔어요. 네, 이 사람은 여기 자판으로 쓰려나 보다 하고 자동으로 옆으로 빠져주는 건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 찾으실 수 있으세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손가락을 여기 오른쪽 꺽쇠 쪽, 그러니까 손가락 왼쪽으로 밀면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에서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도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서 고마워. 그리고 보내기. 그러면 아들이 이제 읽고 싶을 때 또는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왜냐면 저희 아들은 지금 현재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읽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 음성 메시지를 직접 녹음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나는 말로 편하게 하고 상대방은 아무 때나 편한 시간대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는 걸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하기 버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흔히 사용하지는 않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강의를 하고 나면 오픈 채팅방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후기를 올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캡처를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거는 다른 방에서 한번 가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아들하고 딸 있는 방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른쪽에 넘어가서 캡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캡처를 터치하니까 뭐가 나온가요? 캡처 옵션이라고 나오죠. 이거 잘 쓰고 옵션. 계시는데 잘 안 쓰시면 들었다가도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캡처 옵션을 누르면요. 프로필이 변경 안함이면 저희 딸의 이름이나 우리 아들이 뭐 기쁨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게 모자이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남기 때문에 만약에 친한 사람들 같으면 이거 모자이크가 되긴 했어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예 누군지 모르게 하려면 카카오 프렌즈 요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배경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배경 변경 안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 봐보세요. 화면에가 분명히 우리 아들과 딸인데 택배 상자 든 네오.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에서 만들어 놓은 이모티콘들의 이름 캐릭터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만약에 이 뒤에 배경도 특별하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배경을 네, 좀 스마트한 분들 중에서는 여기다가 딸방이라고 해가지고 딸 사진을 올려놓거나 아들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는 이거 캡처해도 이게 이름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얼굴이 드러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캡처 옵션에서 기본 배경으로 바꾸셔도 돼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늘색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캡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캡처하는 방법은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혹시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내가 캡처하고 싶은 데를 터치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저도 초짜 때는 하나씩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제일 밑에 것까지 캡처를 하고 싶은데 여러 장 길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지막 거 이거 탁 터치하면 아까 선택했던 부분부터 이렇게 제일 끝에까지가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료가 아니고 뭘 누르셔야 되죠? 여기 하단에 내려받기 표시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세수대야라고 어르신들 잘 기억 못 하시니까 세수대야에다가 내려받아 주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죠? 갤러리. 갤러리에서 그 중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갤러리에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의 첫 번째가 보면 이렇게 길게 이거는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장으로 캡처가 됐고요. 제가 이거보다 뭐 5배가 긴 내용을 캡처를 했다 그러면 5장의 사진으로 나누어서 캡처가 돼요. 네, 이거 캡처하는 거는 많이 어렵지는 않으시죠? 다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네. 네. 아니요, 처음 해봤습니다. 오, 진짜요? 의외네요. 네. 네. 네, 이 캡처가요, 어떨 때 좋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사용하는데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되게, 저희가 이제 3명이 있는 방인데요. 제가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 보통 카톡방 넷이 있는 방에서 혼자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그 방에 잘 안 쓰려고 해서 저랑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만 수다를 많이 떠는데요. 이 방에는 되게 엄청 웃긴 이야기들을 애들이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내가 캡처해놨다가 저는 워낙 추억을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 거 갤러리에 넣어놓기도 하고 뭐 지네 이모라든가 뭐 할머니한테 보여주면 되게 뭐 재밌어하고 좋아하셔서 저는 굉장히 그런 기능들 선생님들도 한 번씩은 써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 생각이 듭니다. 제가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한테 확인을 안 받아가지고 대표님 계신가요 자리에? 네. 조범훈 대표님 혹시 자리에 계신가요? 예, 예, 네, 예, 예. 오늘 강의가 9시까지인지 9시 반까지인지 제가 안 여쭤보고 해가지고요.
9시 반까지 아, 시간.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혹시 선생님들 9시까지 알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길게 하면 또 피곤하실까봐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 질의응답 포함해서 9시 반까지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 라이브 톡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라이브 톡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네. 라이브 톡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 상대방하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아들하고 딸하고 셋이 있는 방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영상 통화는 쉽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 네, 명이 동시에 얼굴을 보면서 화상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현재 제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아마 편하게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이걸 시범을 못 보여드리지만 라이브 톡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생님들 중에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하는 거 할 줄 다들 아시나요? 네. 라이브톡이 없네요. 없으신가요? 뒤쪽에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아마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라이브 톡을 본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라이브 톡이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세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 삼총사끼리 만나서, 친구가 주문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얼굴 보고 수다를 떨고 싶다. 이 라이브 톡 꼭 추천해드리니까요. 한번. 단톡방에만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단톡방에. 네, 네, 3명. 단톡방에 그러니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2명은요, 이 라이브 톡이 필요가 없어요. 영상 통화하면 되니까.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혹시 이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했던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방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누르면 되냐면 왼쪽에 여기 플러스. 한번 볼게요. 여기는 안 뜨죠. 네. 여기 왜냐면 하도 업데이트가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요.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가 아니고요. 여기 사람 얼굴 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서 이름 옆에 있는 그 사람 프로필 사진 있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여기에 페이스톡 그 다음에 통화하기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지금 통화하기는 보면 보이스톡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선생님들이 상대방은 카카오톡 친구인데 카카오톡으로만 친구이고 그 사람 전화번호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카카오톡 친구예요. 근데 나한테 이 사람의 전화번호가 없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없을 수도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오늘 수업하신 분들을 우리 대한치매협회 조보문 대표님이 카톡방으로 불렀어요. 오픈 채팅방 말고 일반 채팅방으로 네네. 불렀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만약에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안 됐었어요. 강경애 선생님을 친구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강경애 선생님의 전화번호는 내가 없지만 카톡 친구이기 때문에 카톡은 할 수 있죠. 그런 네네, 경우 제가 그렇죠. 통화하기를 네.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전화번호는 뜨지 않고 보이스톡만 떠요. 보이스톡. 네, 요즘은 좋은 보이스톡. 세상이 내가 상대방의 네.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통화를 할 수가 음. 있어요. 네, 물론 그런데 통화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분이 이제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렇게 보이스톡 하면 안 받으세요. 안 뭐 받아요. 스팸인 줄 알고 안 받으세요. 네. 네, 그런데 스팸. 우리 여기 오신 스마트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분하고 톡을 했는데 급한 용무가 있는데 카톡은 안 읽고 할 때 통화하기를 했을 경우 조금 스마트폰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페이스톡은 어떤 차이가 있죠? 페이스톡은 같은 전화지만 영상 통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전화번호가 없어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네네. 제가 이거를 수업을 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수업을 하면 남자분 여자분 같이 계시고 거기서 친구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모르는 얼굴만 아는 분들끼리도 페이스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어르신이 실제로 경험한 바는 아니고 예를 들어 모르고 내가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고 얼굴만 아는 다른 수강생한테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만약에 아침 일찍 했다.
그러면 그 음, 여자 수강생 같은 경우는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끔 막 이렇게 런닝셔츠만 입고 막 전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르신들,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치매협회에 계시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꼭 그런 에티켓을 지켜주시고 가능하면 친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페이스톡 하지 마시고 보이스톡이나 통화하기로 누르시라는 거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온 김에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상단 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세 가지만 한번 알려드리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별은 뭔가요? 이거 누르면 뭐가 될까요? 즐겨찾기. 즐겨찾기. 즐겨찾기가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 위에 W는 뭘까요?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W를 누르면 바로 송금하기. 은행, 네, 은행 바로 송금하기.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돈을 카카오페이 혹시 나는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 의외로 안 하고 있다가 있으신가요? 많이? 선생님들 제가 항상 이 카카오톡 수업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반드시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남편이요, 한 3년 가까이인가, 하여튼 2년 가까이 버티다가 최근에 드디어 카카오페이를 시작하면서 내가 자네 말을 진지하게 들을 걸 그랬는데 후회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거 알려주려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요. 아, 돈 보낼 데 없어. 나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쉽게 보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맨날 거부를 하다가 카카오톡은 친구는 수수료가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100% 무료잖아요. 친구인 무료일 경우는 때입니다. 수수료를 100번을 보내도 무료예요. 그런데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카카오톡이 아닌 친구여도 카카오톡이 아닌 여기 송금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점 3개를 누르면 이거는 보시기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송금하기를 누르시면 여기에는 은행 계좌 번호 이렇게 입력이 나오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의 계좌번호를 안다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을까요? 여기 계좌 아들의 계좌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제가 우리 오빠 거 이렇게 해가지고 계좌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월말이 되면 그 유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숫자가 워낙에 약해가지고 몇 회였는지 10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0회까지는 계좌가 무료로 저기 돈이 가지는데 그러지 않고 그 넘어가면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카카오페이로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친구하고 무료로 이렇게 저기 그 돈을 보내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톡방이 많아서 못 찾으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선물하기 아시죠? 선물하기로 네. 혹시 선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신가요? 많이들 보내보셨죠? 요즘에 네. 이 선물하기가 좋으면서도 나쁘다고도 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나쁘냐. 예를 들어, 친하긴 친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 생일이어도, 말로만, 카톡으로만, 생일 축하한다. 그래. 멀어서 뭐 밥도 한 끼 못 먹고 좀 아쉽네. 이렇게 말로 때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때우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요.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상대방이 서운해요. 네. 왜냐하면 요즘은 여기 선물하기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선물 가능한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위시리스트라고 있어요. 여기 위시리스트를 보면 우리 아들은 저한테 누구한테 공개된 받고 싶은 선물을 안 해놨잖아요. 저는 사실은 네.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남들한테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물을 주려는데 주로 보내는 애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찾기가 귀찮아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선물을 하려고 저는 위시리스트에다가 몇 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대놓고 나 뭐 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친구에게 물어보기 이런 기능까지도 있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고 여기는 치킨이나 카페 그런 거 많이 받으셨죠? 치킨이나 커피 쿠폰 외에도
어르신 선물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한우도 나와 있어요. 안마기도 나와 있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선물이 들어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는 사담이지만 카카오톡을 저희가 문자로 보낼 때 막 저는 친구랑 막 잘 지내서 어쩔 때는 막 몇만 원씩 추가비가 문자비 그 메시지 비용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카카오톡을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얘네들이 미치지 않고서는 왜 이런 걸 공짜로 해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은 다 아시죠? 카카오톡이 얼마나 대기업이 됐는지 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돈이 된다는 거를 그 대표는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단체 카톡방에 대한 저기를 조금 덜 해드린 것 같아서 여기서 하나만 제가 단체 카톡방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의 디지털 코치단으로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거 터치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둘이 있는 방 아니고 둘이 있는 방 아니고 3명 이상 있는 방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런 경우, 왜냐하면 둘이 있는 경우의 메뉴와 3명 이상 있는 방의 메뉴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둘이 있는 방에 들어가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또 들어갔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둘이 있는 방에 가시면 채팅방 이름 설정해서 지금은 되네요. 예전에는 둘이 어떤 경우 안 됐지? 잠깐 헷갈리네. 어떤 경우에는 그 채팅방 이름을 내가 내 맘대로 안 되거든요. 네, 갑자기 지금 하여튼 제가 요거부터 해드려 볼게요. 채팅방 이름 설정에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 10명, 100명 있는 데 같은 경우 특히나 어르신들은 뭐 조민정, 조유정, 뭐 누구 이렇게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방에 예를 들어 만약에 조민정이가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여러 방에 있다 그러시는 경우에 그렇게 돼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방에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글씨가 쭉 떠 있으면 가위표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까는 검정색이었는데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와 볼게요. 이렇게 길게 눌러서 들어가면 현재는 검정색인데 옆에 가위표를 누르면 현재 지금 이 이름이 지워진 상태고요. 깜빡깜빡 커서가 제일 앞으로 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 뭐 동창 모임이라 하더라도 동창 모임에 뭐 50명이 있는 방인 것과 뭐 친한 친구 5명이 있는 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라고 써놓냐면 뭐 대딩 이거는 여기는 아니지만 대학교에 대딩 삼총사 뭐 이런 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손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름을 바꾸실 수 있고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바뀌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름 같은 거는 바꿔놓고 쓰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네, 여기 즐겨찾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로 나오잖아요. 즐겨찾기가 되어 있으면 어디서 선생님들 찾으실 수 있나요? 위쪽에. 위쪽에. 최근에 온 사람보다 위쪽. 선생님은 강미경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아닌데 이러실 수 있어요. 자, 강미경 선생님은 설정을 그래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도 새로 업데이트된 부분이라 여기 설정 부분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설정을 누르시면요. 네. 여기에서 새로운 설정에 3가지 기능이 생겼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설정을 누르면 전체 설정으로 바로 갔는데요. 지금은 편집과 정렬이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편집과 정렬에서 여기 내가 이거나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골라서. 읽음을 골라서 누를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 읽음을 요거 아니고 전체 저 같은 경우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픈 채팅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항상 매 순간 999개 플러스예요. 근데 가끔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 줄 때가 있어. 그리고 그냥 다 읽음 처리해버리고 싶을 때는 모두 읽음을 해버리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 가끔 읽어야 될 것들을 내가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만 놓칠 아시면 수가 있지. 네.
그 다음에 설정을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정렬에서 금방 말한 비밀이 나오는데요. 이 정렬 누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미경 선생님은 답을 확인해 보세요. 즐겨찾기 순으로 되어 있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네. 뭐로 되어 있냐? 최신 순으로 되어 있으세요. 최신순. 네. 그래서 이거는 최신순으로 선생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즐겨찾기 순으로 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봐보세요. 저도 즐겨찾기 순이에요. 실은. 최근에 왜냐하면 건 뒤에 밑에.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카톡이 많은데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가끔 놓치게 되니까 제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업무적인 방들을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그 밑에가 여기서부터는 최신 순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도 예,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근데 급한 일이 아니고는 이렇게 그 최신에 왔다 하더라도 그게 제일 위에 뜨지 않도록 해놓고 그러면 저는 일을 할 때는 여기 중요한 것들은 여기 위에다가 즐겨찾기 해놓은 방들만 넣어놓은 거고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나는 최신 순으로 해놓은 상태다. 그런 경우는 즐겨찾기를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왼쪽에 사람 표시 있죠. 여기 누르셔서요. 네, 여기에 가시면 즐겨찾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즐겨찾기. 저는 사실은 제가 오픈 채팅방이 많다고 했는데 오픈 채팅방이 막 4, 50개 되니까 그 중에서도 막 자주 올리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을 내가 자주 들어가야 되는 방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즐겨찾기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따로. 그래서 즐겨찾기는 먼저 우선순위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기 다시 한번 단체 카톡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에 있는가 혹시 아신가요? 뭐 여기 채팅방 개인 각각의 채팅방에 알림 끄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채팅방 상단 고정 저희가 아까 제가 해드렸는데 아마 저한테 말씀은 못 하시고 나는 상단 고정이 안 되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왜 안 됐을까요? 채팅방 상단 고정을 몇 개까지만 되나요? 5개요. 맞아요. 오, 훌륭하십니다. 5개. 채팅방 상단 5개. 고정은 5개까지밖에 하나, 안 둘, 되기 셋, 때문에 넷, 만약에 다섯, 내가 새로운 것을 꼭 반드시 상단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를 상단 고정을 해제를 해야겠죠. 네네. 제가 즐겨찾기 순으로 해놓은 이유가 상단 고정이 10개, 20개 되면 굳이 즐겨찾기 순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상단 고정이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에 자주 찾는 거를 즐겨찾기 순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여기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채팅방 알림 켜기는 개개인 방마다 내가 그 방에서 나올 수는 없는데 알람이 너무 나에게 알림을 울리는 게 스트레스다 하면 알림을 꺼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는 다들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제가 밑에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만요. 길게 눌러서 홈 화면에 바로가기 추가를 하면 한 번 더 추가를 누르라고 나와요. 왜냐면 실수로 잘못 눌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추가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홈 화면으로 나가보면 가장 끝에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이렇게 공지방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주 보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이거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카톡은 내가 자주 쓰는데 내 딸 방을 잘 못 찾겠어. 매일 쓰는 아들 방을 잘 못 찾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꼭 이거 홈 화면에 추가 이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마지막 이거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나가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나가기 한번 하려면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에 설정 누르고 밑에 또 누르고 이렇게 해야 됐잖아요. 근데 줄 3개 누르고 설정 이렇게 눌렀는데요. 지금 여기서 바로 나가기를 할 수는 있으나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혀 나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채팅방을 하는 경우만 여기서 나가게 하셔도 괜찮지만 기존에 몇 마디라도 말을 나눴거나 아는 분들이 계실 때는 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꼭 그 방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 이렇게 요즘에 뭐 복잡해서 좀 나가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꼭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게 우리가 기본 매너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뭐 이런 카카오 뷰도 있고
가운데 눈이 있는 게 카카오뷰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신문처럼 새로운 소식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쇼핑만 간단하게 또 하실 수 있는 그런 채널도 있고요. 점 3개에서는 다양한 지갑으로 해가지고 여기 상단 위에 지갑으로 해서 선생님들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카카오톡에서 손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안에 정말 선물 같은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다는 거 꼭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도 알아서 배우시고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채팅이나 뭐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좀 질문해 주세요. 네.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신가? 제가 강의를 너무 잘했나요? 네. 혹시 뭐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죠? 아마 네. 어떤 분들은 오늘 너무 좀 쉬워가지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쉽다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제 강의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 강의 자체가 처음일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쉬운 부분부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질문 해주세요. 하나만. 네. 예, 선생님. 네. 하나 뭐 정말 궁금했었던 게요. 네. 우리 만약에 이제 앱을 네. 앱 깔았잖아요. 네. 만약에 궁금한 게 내가 음악을 여기서 다운을 받았어요. 앱을 깔아서. 네. 근데 네. 그 앱이 이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음악을 내가 다운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악바다에서 받았다. 근데 걔가 없어지고 플립뮤직이 되었다. 그러면 걔를 삭제를 시켰을 때는 음악바다라는 아이를 삭제를 시켜버렸을 때는 음악이 열리나요? 안 열리나요? 혹시 삭제해버려도 그냥 그 음악은 다운받았을 때 그 아이는 그냥 남아있는 건가 해서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저기 소리바다 같은 데서 내가 다운을 이미 내 스마트폰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네. 아이들이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스마트폰 안에 음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 자체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하도 네. 음악 다운받는 앱들이 많아서 또 뭐 다르게 뭐 운영이 되는 것도 있을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앱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앱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뭐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을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소리바다나 멜론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다 남아 있더라고요. 또 이게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죠? 네, 어, 또 달라졌을지도 너무 많이 모르겠- 바뀌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다운이어서. 네, 맞아요. 스마트폰 같은 게 워낙에 변화가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톡의 예약 메시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음성 바로 누르면 나온다는 그 부분에가 예약 메시지를 우물정 태그를 누르면은 나왔었거든요. 근데 며칠 만에 딱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워낙에 변화무쌍한 거라 제가 현재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 앱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거나 선생님 스마트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뭐 유튜브에 있는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는 방법도 내 폰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뭐 무료 음악 다운받는 방법 이런 일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필요하시면 또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예. 조성미 선생님. 조성희 선생님. 요즘 무료 음악, 죄송합니다. 무료 음악 다운받는 앱 좀 추천할 거 있나요? 요즘은? 제가 쓰는 앱들이 조금 어떤 때 막 빠르지 않아서 좋은 거. 그러니까 무료 다운받으면서 영상도 다운받고 영상에서 MP3로 이제 변환시켜서 MP4에서 MP3로 변환도 되는 무료 다운들이 많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거 좀 좋은 거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네네. 제가 그거는 스텔라 브라우저라고 잘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채팅방에다가 한번 남겨드릴게요. 스텔라 브라우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는 다운이 일반 이렇게 뭐
뭐죠?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는 게 아니고 좀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제일 안정적이고 유튜브의 음악들을 영상하고 음악을 동시에 또는 음악만 따로 다운받는 그게 있고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앱들은 생겼다가 막 사라지고 막 링크가 바뀌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건 되게 안정적이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애들은 필요하시면 혹시 다음에 특강할 때 많이들 원하시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조성미 네. 선생님 아까 질문하시려고 하시던데. 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서 아니요, 조금 괜찮아요. 불편하실 거예요. 네. 아니야, 괜찮아요. 아까 선생님 그 핸드폰 화면에 보니까 예스24에서 네. PDF 파일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던 거 뭐라고 쓰신 걸 제가 봤어요. 예스24에서 책을 사셨는데 PDF. 네네네. 저도 PDF를 한 권을 샀어요. 네네네. 근데 여는 법을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쓴 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쭤봐도 전자책을 되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셨는데 여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예. 그거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으셔야 될 텐데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글이 나왔길래 겸사 좀 여쭤봤어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다음에는 그 음악 다운로드 받는 걸 강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채팅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니면 대표님한테라든가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요. 네, 저희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예. 질문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예, 질문 다 하셨고 뭐 시간이 9시 반 되셔가지고 또 네. 우리 강민규 선생님 네, 그러면 끝났나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네. 마치고 네네. 조금 추가로. 남아서 또 질문하실 분 질문하는 네네.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조민정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분 나가주셔도 되고요. 추가 질문 하실 분들은 또 추가 질문 한두 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해 강사님 주세요. 바쁘신데 질문 강민경 드려도 선생님.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괜찮을까요? 네네. 아니, 제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으면 내 파일에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네. 내 파일을 정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쉽게 정리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니까 네. 그거를 이렇게 컴퓨터로 빼서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SD카드를 사실은 원래 저 같은 경우도 SD카드라고 하시잖아요. 이렇게 새끼손톱만한 SD카드를 네. 이렇게 스마트폰에 칩을 꼽아서 거기로 저는 대부분의 파일들이나 그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놨는데요.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새로 폰이 나온 G 플립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못 읽죠. 네, 제 동생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애인데 걔가 저한테 엄청 욕을 하면서 얘네들이 스마트폰을 이제 계속 바꾸게 하려고 SD카드 넣는 공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헐이에요, 헐, 정말. 진짜 헐이에요. 저는 왜냐면 SD카드에가 거의 560 몇 기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진이나 이런 모든 파일 같은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컴퓨터로 빼야 되겠네. 네, 그 SD카드, 아니요, 그게 아니고, SD카드를 꼽을 수 있는, 허브라고 해가지고요. 예,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다가 다시 그거를 연결해서 다시 거기에 꼽아서 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뭘 사용하고 있냐면, 구글에서 저장 공간을 기본적으로 한 아이디당 15기가를 주잖아요. 예, 맞아요. 나는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아이디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분류를 하셔가지고 거기 저장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워낙에 용량이 많고 보통 사진이 한 8만 장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제공하는 걸로도 감당이 안 되고 도저히 100기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직업 관계상 더 유료로 하시는구나. 돈을, 예, 지금 현재 뭐 3천 얼마인가 쓰고 있는데 더 돈을 더 써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은 기기가 고장 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SD 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다 보관했는데 네네. 거기가 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구글 자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니까 그거를 사용하시는 걸 사실은 제일 추천드려요. 네, 컴퓨터에 넣는 거 요즘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로 찾아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데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이 내 파일에 많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 파일을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야 이제 컴퓨터도 좀 이렇게 핸드폰 맞아요. 자체도 용량이 조금 방법은 간소화되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여쭤봤습니다. 이거 일본말 같지만 노가다로 노가다로 하나씩 보시고 아,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현재. 근데 더 좋은 방법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하여튼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오늘 다들 수준들이 높으셔가지고. 예. 네. 예. 예.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또 생활하셔야 되니까.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만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